네, 반갑습니다. 2025년 찾아가는 시 찾아오는 독자와의 만남 53번째 시야놀자 2부 동시영 시인님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시영 선생과 시를 보기 전에 제가 양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시영 시인은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인문학부 수학을 하셨고 한국관광대학교 중국 길림 재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2003년 다층으로 등단하셔서 시집으로 미래사냥 낯선 신을 찾아서 신이 걸어주는 전화 외 10권의 시집을 상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로서 문학연구소로서 노천명 시와 기호학, 한국문학과 기호학, 현대시의 기호학을 내셨습니다. 기획은 산문집으로 여행에서 문화를 만나다, 문학에서 여행을 만나다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기원금을 수여하셨고 박화목 문학상, 시와 시학상, 젊은 시인상, 한국불교문학상 대상, 제32회 경북문학상, 영남문학상, 평문대상, 한국문역 제7회 월탄, 박종환 문학상, 문학청춘, 작품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동시영 시인님이십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빗길에 먼데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고생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나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요즘에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우리 유서 깊은 김달진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각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너무 궁금해서 얼른 조금 봤어요. 둘러보다가 왔는데 이따가 끝나고도 더 이렇게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김달진 선생님 작품 저도 이렇게 조금씩 보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 집의 분위기도 문학관 분위기도 선생님 글하고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지금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보즈네센스키라는 러시아의 보즈네센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죠. 저는 보즈네센스키 씨, 그분은 이제 1903년에서 58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러시아 시인 가운데서 정말 독특한 시를 쓰시고, 그리고 정말 스타 같은 인기를 누리셨어요. 시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분의 현재에 대한 노스텔지어라는 시가 있어요. 현재에 대한 노스텔지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지독한 향수를 느낀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향수를 하는 구절. 정말 시가 다 읽은 시가 좋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갑니다. 현재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거 없죠. 그래서 이 소중한 오늘 지금 현재를 우리가 잘 써서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잡아내서 그래도 안타깝게 가는 시간 속에 닉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시인의 시도 좋지만 저희는 동시영 선생님의 시를 더 듣기를 원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 시 중에서 조금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읽어보고 싶은 시 있으면 먼저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이제 찾기 쉽게 5페이지 선생님이 열어주시면 5쪽입니다. 이 시는 제가 저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따로 있고 읽어주시는 독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이건 조금 겹치는 시예요. 나도 좋아하고 읽어주시는 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좀 좋아하는 시예요. 근데 제가 페북에 이 시를 페북에 이제 저 커리어도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한가운 특수를 제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처럼 요르단의 어떤 영화 감독도 하시고 또 시도 쓰고 소설도 쓰신다고 그래요. 전혀 생각 없으신데 그분이 낭송을 하셨어요.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낭송하셨더라고요. 아랍어의 울림이 굉장히 이 시하고 잘 맞더라고요. 오늘 읽으라고 하시니까. 네.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 말처럼 동시 하늘과 땅은 영원의 입술 거기 한마디 말처럼 우리는 산다. 누구의 손에 기웠는지 모르고 사는 단지처럼 세상에 기워 사는 사람. 오늘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서 있는 손으로는 손자국 판화, 발로는 발자국 판화. 삶은 허공에서 길찾기. 새들은 안다. 허공이 영원이란 것. 사는 건 경계를 흐르는 것. 목숨은 갈수록 쌀쌀한 것. 그들이 쓴 시간에 그들을 버렸다. 벚꽃이 벚하는 오늘 산 같은 빌딩, 계곡 같은 골목, 물 같은 사람들은 낯설미 달아 없어질까봐 아껴 쓰고 있다. 입에 드나드는 천사가 웃음 하나 꺼내 보인다. 네. 굉장히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시에 대해서 왜 이 시를 제일 먼저 같이 읽고 싶으셨을까요? 이제 우선 찾기가 쉬워서 찾기가 쉽으니까요. 네. 그렇고 이제 한국의 인터넷으로 보면 많은 어느 선생님들이신지 올려놓으시는 분들 계시 참 감사하죠. 네, 그렇고 이제 저도 꽤 좋아하는 시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받고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에 보면 저는 한마디 말처럼 우리는 산다가 너무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첫 행에 보면 하늘과 땅은 영원의 입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늘과 땅 사이 그 입술에 끼어있는 존재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딱 나오는 한마디로 우리는 산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마디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한마디 말처럼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앞서 진 선생님께서도 질문 받으시고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시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은 우즈베키스탄 분이래요. 그분은 이제 시인이라고 하시고 또 언론인이시래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제안해 왔는데 11개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11개 항목인데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를 좀 커리어를 봤나 봐요. 그래서 오글오글 쓰라고 했는데 뭘 물어봤냐면 스폰서는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시 있어요. 이렇게 뒤에 가면인데 옆쪽인 것 같은 스폰서는 물에 젖지 않는다. 근데 이 시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당신 시제 요번에 선주대 기억의 형용사라고 했는데 기억의 형용사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답을 친절하게 했을까요?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답하기는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 당신은 기호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호학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창작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창작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을 충실히 했는데, 그 스평선 우려졌지 않는다. 거기 또 기억의 형용사 이런 것에 대한 대답. 10조. 네, 그것을 대답을 하기가요. 우리 시대는 독자 중심 시대죠. 그리고 이제 기호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독자 중심적 시대, 읽기라든가, 저는 우리 시대의 마인드가 있어요. 사람의 캐릭터가 있고, 마인드가 있듯이, 김아무의 성격이 있고, 뭐 하듯이, 20세기, 21세기의 캐릭터가 달라요. 18세기 캐릭터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 친구들이. 같으면 좋겠는데, 또 달라서 좋죠. 달라야 좋죠. 달라서 우리는 행복한데, 시인들도 선생님하고 저하고 완전 다른 얘기 하고 있죠? 얼마나 재밌어요. 같은 얘기를 하면. 지루해서 선생님들 지금 오늘 안 하실 텐데, 다행히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겠죠. 어디 안 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적 세계, 예술적 세계관, 거기에서는 독자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도 그랬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센더죠. 주는 사람, 발신자이고 수신자가 독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미디에이터들도 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 나는 발신자로서 끝났다. 수신자 입장에서 역할을 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간섭을 하면 이렇게 읽어라. 지금 아까도 선생님 저한테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으로 쓰셨습니까? 무슨 뜻으로 썼다고 얘기하면 좋겠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허무해버려요. 텍스트라는 것은 모함의 우리가 롤랑 바르트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학 세미오틱 제미올로기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학자이시고 한데, 고전적인 점은 정말 중요해요. 텍스트는 복수다. TEXT is, 텍스트 is PL. 여기 뭐 쓰는 게 없어요. 아까부터 쓰는 거 쓰세요. 직업의식이 발동이 돼서 쓰면 좋아요. 저는. 입으로만 하려니까 텍스트 TEXT. 아까 우리 원장님 텍스트라고 쓰셨어요. 텍스트 is, IS, PL, 복수다. 그래서 마르트가 얘기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이론이죠. 텍스트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텍스트는 이제 뭐 설명 하려는 기분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우리 기호학자도 아니고 뭐 아니니까 다들 쉽게 좀 친절하게 대상, 오브젝트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대상은 단수가 아니죠. 복수예요. 복수라는 것은 중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시를 읽거나 할 때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제가 하나도 아니고 뜻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할 일이 있고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답이 하나라면 무엇 때문에 연구하겠습니까?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제가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시 기호학의 첫 번째 논문이에요. 진달래꽃, 우리 다 알아요? 나오니까요. 가실 때 11절인가 하죠?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난 들어도 우리 알아요. 테마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않아요. 대학 입시 때 동그라미 쳤어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딱 이제를 한. 그럼 잘 해야지 대학 들어가요. 수능도 시험 보고 뭐 그런 거 하죠. 그러는데 기호학에서는 이별의 한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있고, 또 둘부터 무한대까지 답을 추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를 하죠. 저는 그러면
현대시의 교학이 있는 진달래 꽃은 뭐냐. 테마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별의 한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 이쪽에서는 논리 안에서 자유로워요. 로직하면 그 안에서 로직 안에서 자유롭게 논리 안에서 도출되는 세력. 그것은 새로운 항이다. 진리의 새로운 항이다입니다. 불이 우리가 불도 여기 우리가 저기 켜고 있는데 선사시대 이 불은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미래에 무슨 불이 올지 몰라요. 그거 불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여 학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달래 꽃의 테마는 무한대까지 가야 맞아요. 답이 이별의 한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인상비평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인상비평들은 느낌이 그렇다예요. 기왕에서는 느낌이 그렇다는 믿지 않아요.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로직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그러면 자기는 늦게 태어났어도 이별의 한을 테마 잡은 사람들 훨씬 늦게 태어났어도 그거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이 있어서 나는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기호학자인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기호학하고 우리 시창작하고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선생님들 다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상이 있어요. 달에 대해서 쓰고 싶다. 달. 그래 오늘 저녁에 나는 달을 써야겠어. 달은 나만 썼나요? 나만 쓰고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인류사에서 달은 너무나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나는 무슨 달을 써야 되느냐 이것이 시인으로서의 잠 못 이루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쩔 것이냐? 뭔 달을 쓸 거냐 이거예요. 무슨 달? 이태백도 그렇게 많이 썼고 그 사람만 쓴 것도 아니고 인류사에서 달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데 오늘 밤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남이 아무도 안 쓴 거를 써내야 되는 것. 이게 시인의 운명이고 시인의 기쁨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말처럼 왜 쓰셨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보실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달래꽃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처럼 연구하는 거나 이 기호학에서는 논리 있으면 논리 안에 로직하다. 그리고 논리 정연하고 증거가 있어요. 수학 문제 그러니까 공식도 많이 만들어요. 이 기호학은 통섭학이기 때문에 이문과가 없어요. 이과 문과가. 그래서 제 논문에는 수학도 많이 나와요. 로그도 나오고 시그마도 나오고 그런데 왜 나오냐면은 진달래꽃이라는 것을 쓴 김소월의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예요. 김영란의 딕셔너리하고 달라요. 시인들보다. 똑같은 장미라고 장미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구조 안에서. 그의 구조 안에서 의미는 달리 익혀져요. 그래서 그런 포뮬라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대입을 하고 증거 에비던스를 가지고 비열치를 만들고 풀어서 답을 자기 것을 만드는 거. 이것이 기호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증거 없는 얘기를 말하지 않는데 느낌이 그렇다 이런 말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기호학자들은. 우리 먼저 이별을 한 돈을 느끼는 인상비평이에요. 내 느낌이 그렇다. 시대가 뭐 그런 시대다. 무교의 영향이 크다. A 불비다. 그러면 A 불비 시대에 산 사람은 다 A 불비 썼대요. 네, 소위 많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직업 의식이 지금 발동이 되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네, 이유가 네.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를 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시 쓰는데도 새로운 거 써야 돼. 이게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새로운 거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 밤에 잠을 안 자고 써도 네. 되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선생님. 동업자 우리 다 동업자들인데 그래서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뭔가를 해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시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뭐 달에 대해서 엄청나게 썼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새로운 거 남들이 무슨 거 쓸 수 있냐. 달에 대한 거 쓰겠지. 뭐 꽃이야 장미 얼마나 많이 썼어요. 뭐라. 선생님들 이걸 뭐 생각하세요? 우리
창작은 이론 없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오늘 선생님 시를 좀 많이 네, 읽어야 그래서 되겠죠. 네. 제 시를 얘기할 때도 사이사이에 이론을 구체적으로 글 쓰는 방법에 구체적성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열심히 써라. 뭘 어떻게 열심히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들은 선생님 또 시를 육성도 네, 그래서 제 시를 지금 그렇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 들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려고 예, 그래서 저는 제 시를 이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이유를 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마디 말처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받으셔서 잠깐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몇 날 읽어봐도 선생님 시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기호학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8쪽에 쇳깍거리 길묻기를 한번 제가 읽고 선생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8쪽 쇳깍거리 길묻기 시계가 쇳깍거리를 간다. 횟집 갈치조림이 시간을 조린다. 날마다 조금씩 태어나는 사람들. 잠깐 동안의 그리움이다. 소유는 무소유를 소유한다. 꽃은 끝없이 돌아오는 메아리. 개나리 진달래 작은 있음 채송화. 계절은 우릴 맴도는 동그라미. 구름, 파도, 기억, 사람, 바람, 만남. 떠도는 것들은 눈물을 가졌다. 아무리 늙어도 천진난만 세상, 철없는 아가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길 없어도 잘 가는 개미들역. 한 사람이 길을 묻고 있다. 길들이 그를 지나가고 있다. 대체로 선생님의 구성 방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의 구성 방식이.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전에 포스트 모던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시는 이제 연과 연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거나 아니면 개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추구해 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전체적인 패턴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과 연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이게 뚝뚝 끊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찬찬히 읽어보면 연결고리가 아슬아슬하게 끈을 붙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낯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 상당히 자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컨대 뭐 시간을 조리다, 육체들이 지적이 새처럼 육체들이 지적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의미 체계를 이렇게 조금 허무는 그런 식으로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언어를 굉장히 그냥 마음껏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 선생님은 거침이 없다, 대범하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대체로 관념적인 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단어를 쓸 때 뭐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굉장한 추상이고 관념인데 이것을 시간을 조린다. 이렇게 해서 관념어를 상당히 관념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상, 텍스트처럼 그냥 그걸 대상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치 사물처럼 대상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선생님 미리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호학 연구가 시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시쓰기 방식, 뭐 이렇게 쓰시는 어떤 의도? 이런 거를 좀 알려주세요. 방식이라는 걸
무슨 얘기하려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키워 잠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워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연구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시를 쓸 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장미를 내가 써야 돼요. 이제 나만의 장미를. 이게 시인들의 본능 아니에요. 마주보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써야 돼요. 나만의 장미. 그래야 우리가 러시안 포멀리스트, 러시안 포멀리즘, 러시안 형식주의, 러시안 포멀리즘. 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좋은 시는 뭐냐 하는 얘기를 해요. 좋은 시 그러면 좋은 시, 나쁜 시라는 매일 얘기하는데 진짜 좋은 시는 뭐야? 그런 기준이 뭐야? 월척짜리는 뭐 자고 제보면 되는데 월척짜리 시는 뭐냔 말이야? 기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들이 도출해놓은 기준이 뭐냐면은 낯설게 할게요. 시콜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 이게 많이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낯설게 할게요. 그럼 낯설게 하기를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많이 연구하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게 우리 시인들 하는 얘기예요. 새롭게 하는 거. 그러면 뭘 새롭게 하냐? 기표, 기표를 새롭게 하든지, 시니피에를 낯설게 하든지, 아니면 두 개 다 하든지, 원수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다 저런 얘기 똑같이 또 쓰면 안 되죠. 왜? 같이 없는 걸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점점 우리 시대에 갈수록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술가는 참으로 독특해야 돼요. 그래야 몸부림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시뿐만이 아니라 몸부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서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포멀리즘 지나서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가 시대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시대 캐릭터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두만강 푸른 부른 이런 노래만 부를 수 없어요. 랩송도 불러야 되고 클래식도 배워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뭔 노래를 부르는지, 아이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숨 넘어가게 노래 부르는지 꼭 우리 시대의 노래거든요. 두만강 푸른 노래만 우리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시가 좀 낯설다는 말씀 하셔요. 이 시는 아마도 제가 쓰고 있는 시는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연결감이 없다는 말 하셨죠, 선생님. 그러면 연과 연이 과거의 시에서는 리니어리티, 선조성이 있어야 돼요. 선조성.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일감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낯설게 하면서 뭐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포스트모더니즘 그 문화의 특징, 예술의 특징 전반 마찬가지입니다. 기표, 기의를 낯설게 해서 뭔가 해야 되고 그러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통일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판타지가 많아요. 환상성, 환상성이 많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예술은 그럼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런 거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데뷔가나 이런 사람을 락감이라는 사람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다 치우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그런 뭐 학술 뭐 하는 데다 하니까 다 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뷔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산종, 흩어짐, 해체, 디커스트라션 이런 거죠. 그런 것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원본합니다. 아주 친절한 시예요. 통일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 통일성이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조리는 게 뭐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간 추상적이면 이런 얘기하죠. 이쪽에서는 구체적인 세계관에 깊이 들어가죠. 포스트모더니즘에 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저가 공부를 하면서 오면은 동양에서 이미 다 한 거예요. 불교에서 다 한 거예요. 데리다가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데리다가 핵세 얘기해봤는데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생사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이 폴이에요? 없어요? 데리다를 뭐 했어요? 디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한데 디컨스트럭션 핵심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이 말하는 옥망에 대한 거, 뭐 니르바나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미 다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이거 굉장히 따로따로 가 있지만은 헛부림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mon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알아요. 네. 잘 안 보면 모르고 네. 이것은 시야를 있는 현상 아니죠. 영화에도 홍성수 감독의 뭐 부처도 방향 이런 거 보면 장면과 장면이 어때요? 막 뿌려져요. 이것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옛날에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냐면은 꾸시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꾸시게 작품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쇼트가 탁탁탁 넘어가요. 이 쇼트들이 왜 이렇게 넘어가냐? 이 친구들이 딴 동네에서 왔냐?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들 읽어야 되잖아요.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그리고 될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의 그러면 이게 이게 목적은 뭘까요? 그 이거는 소스는. 그래서 읽는 방법이 이런 것들은 이게 극도화된 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익스트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극도화된 것들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표가 쏘고 있는 이미지 그 안에서 기의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이면 연, 행이면 행 그것들이 따로 돌아가지만 하나도 말도 안 되게 하는 시도 많아요. 우리 이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들여다보면 기의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상 연결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붙잡고 읽어주는 거죠. 애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분석해요. 그래,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살짝 네. 비춰져 있을지 몰라요. 네. 하지만 강하게 작용이 있지는 않아요. 네. 좀 진짜로 제가 잠깐만. 문학 연구자이거나 문학 평론한 사람들은 이거 다, 쌤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저도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낱낱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 이제 알아차려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시를 쓰시는 아까 이론적인 어떤 근저를 네,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거다. 말씀드린 건 시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법론을 얘기하기보다 네. 선생님의 네, 시세계를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 보면은 그러한 그 시들이 모정이 되어 있는 이유들이 어쩌면 우리 시대가 말하고 있는 네. 우리 예술의 캐릭터가 여기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자이거나 평론가인 저희 입장에서 네, 충분히 알겠지만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가명보다는 선생님의 시세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걸 독자들한테 지금 남은 시간이 좀 10분 네, 밖에 얼마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시를 많이 읽고 네.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선생님. 한편 선생님이 그러면 근데 제 시는요, 이런 네. 얘기를 고치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말씀드리지 것이고. 않겠습니다만은 말을 네. 할 수가 없어요, 제 시는. 네. 얘기를 논할 수가 없어서. 예, 선생님 하나 읽어주실까요? 선생님이. 어떤 시를 읽을까요? 어쨌든 선생님 시세계를 갖다가 뭔가 말씀하시고 예, 제 시세계를 얘기하려고요. 예, 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니까요. 저는 우리 시가 어떻게 쓰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시를 많이 선생님, 6쪽을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6쪽. 세상 구슬에게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 한참 교사할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제가 좀 말씀을 내 시간 너무 짧아요. 그래서 사실 제 시는 그렇게 쉽게 얼른 얘기할 수가 없는 시예요. 그것보다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의 익서사이즈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는 방법이 뭐냐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엘레나 페란테 있어요. E-L-I-N-A F-E-R-R-A-N-T-E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작하는데 이건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창작의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그 저서를 시인들이 어떻게 시를 쓰느냐, 뭘 쓰느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동적 글쓰기와 두 가지 양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순음적 글쓰기, 순음적 글쓰기와 충동적 글쓰기. 아미가
김정은 교수님이 제 시를 평을 하시면서 두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선집에도 하시고, 비밀의 향기인가 하셨어요. 선대를 평가하시면서, 처음에 앞에다가, 뭐, 엘레나 페란테, 저는 엘레나 페란테 얘기하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시인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충동적 글쓰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엘레나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는데, 제 생각에, 엘레나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해봤어요. 생각을. 그런데, 우리 시인이라는 거, 하나의 정신세계 안에서 우리가 시가 나오는 대로, 정신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정신이라는 것은 또 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미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그 시조도 잘 보이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있어요. 하여튼 있거든요. 우리 태어난 거 알았어요? 태어났는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데 태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인의 시 정신의 세계는 얼마나 깊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크기를, 넓이를.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거, 저는 무의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보다 더 크다,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상의 극복인가 낙관 같으면은 우리 인간을 정신세계를 0분의 1이면 S분의 S분의 얘기하잖아요. 엄청 더 크죠, 더. 그래서 그 힘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받아쓰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도서관을 참 열심히 가요. 한 도서관 국립중앙 도서관 생긴 일에 저는 학교 안 가면 도서관 가요. 학교를 안 가면 그날은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레리 같은 건 그래도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 생각해봐야 하지만 저는 또 반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무의식의 세계이고 남이 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거 어떤 날 씻으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저 논문 쓰다가 씻는 경우도 많아요. 내일까지 마감해서 막 논문 쓰고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딴 거 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썼어요. 이거는 뭡니까? 받아쓰기입니까? 마이다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엘레나 페란테가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충동적 글쓰기.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요. 계속 뭘 쓰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가 자료가 필요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거만 하고 계속 뭘 쓰는데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자료 메모하려고 갔는데 거기다 시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가 된다고 하니까 오후 3시가 됐어요. 아침 10시에 갔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읽어도 돼요? 아니 그런 거예요. 선생님 시를 그렇게 하지만 잠깐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탑했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어서 펜이 안 써지는 거에서 보니까 3시에 밥 먹어야 되는구나. 밥은 점심 안 먹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노트는 엄청나게 다 썼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는데 힘이 없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막 서가야 보니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 있는 거죠. 난중일기를 갖다 놓고 막 그냥 읽었어요. 난중일기를 보니까 수탁이 됐어요. 그래서 안 쓸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와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퇴고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퇴고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 보면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 경우는 무의식의 작용을 우리가 르네샤르 있잖아요. 르네샤르가 망했잖아요. 르네샤르는 초기에 초현실대 수교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가면서 달라졌죠. 응? 그런데 주인 없는 망치라는 시집 있잖아요. 주인 없는 망치. 주인이 없어. 그렇고 무의식의 세계를 수교적으로 만들었던 하여간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이 크고. 네, 선생님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시를 몇 분 안 남았어도 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안 드리고 대뜸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전달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하고 닮았습니다. 조금. 그래서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렇구나, 시가.
보시면 쉽니다. 아, 따르지 않아요. 네,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 그 7쪽에 보면 해석을 넘어가고 질문을 간다. 이거는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시간대요. 이게 너무 머리에서 지나니까 선생님, 좀 네. 여행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이요. 선생님, 여행 산문집을 저번이랑 쓰셨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많이 다녔죠. 네, 7쪽을 좀 읽어봐 시간 주세요. 없다고 하는데 읽는 시간 보낼까요? 예, 괜찮습니다. 7쪽을 한번 해석으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해줍니다. 네, 7쪽. 네, 해석을 넘어가고 저 질문으로 갈 때 얘는요, 데미패스 가는 데가 어디 있냐면, 저 뒤에 설명서 찍었습니다. 네, 스미스 예, 로이커가 로이커 같아요. 네. 저가 위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읽어주시고 네, 읽는 거 혼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읽는 거 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러는데 정말로 저가 그 천정리 안각화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요, 천정리 안각화를 세계문화의 신분증 그렇죠. 거기를 가고 싶어서요. 아주 그냥 며칠 잠이 안 오고 발소음이 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가야 돼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 댐을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넘쳤는데 거기를 그냥 건너갔어요. 내 발로. 댐이 여기까지 오겠어. 내가 건너갔다가 나가면 돼.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시가 써졌어요. 그 시가 그래서 나왔고 개인 패스를 갔는데 네. 제가 개인력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정말 못 보면 안 될 것만 같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보다 더 해요. 그래서 이게 쏟아진 시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부르는 곳이 있어요. 시에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 그 다음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말들이 있어요. 예, 그걸 만나는 것, 그것이 시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해석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 의존적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태교 과정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서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어떤 또 역할이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간은 좀 아깝고요. 그래서 네. 그럼 뭘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시는 말씀을 들으면 아니요. 우리가 집에 갔을 때인데 정말 그렇죠. 새로운 걸 하니까 그 좋은 질문을 말씀입니다. 듣고 듣고 싶거든요. 네, 시를 집에 맞아요. 가서 읽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여기 어떻습니까? 해석을 넘기고 질문해 보니까 예. 중간에 보면은 바람 부는 날은 피우기 바빠. 피어. 예. 이거요. 예. 우리가 아까 말했죠? 새롭게 하기. 새로 와서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같이 틀린 거야? 뭐야? 못하야? 예. 질문 잘하셨어요. 피우기 바빠.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쿵쿵쿵쿵쿵 바람 불죠? 피우 탁 갖고 왔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네. 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네. 선생님 쉼표를 일부러 붙인 거 뗀 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시에요. 예,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쉼표가 시인이 무슨 말에다가 예시를 쓰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써야죠.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예. 맨날 똑같은 대로 하나 보내시니까 또 어제는 빨간 거 입고 오늘은 노란 거 입어야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세요. 또 질문하세요. 예, 선생님 또 다른 읽는 거 집에 가서 입장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춤추는 불컴이라는 시 이거 안 궁금하시나요? 궁금하시다는 거 있어요. 이 시는요, 제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컴포지션의 문제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퐁주 여러분들 잘 알죠? 퐁주 잘 알죠? 프로엠 예, 그분이 그 프로엠 전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예요.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거를 잘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컴포지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간과하고 있죠. 흔히들 어떻게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컴포지션, 스트럭처나 그 다음에 뭐 기표,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거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 여러 유명한 시인들 다 얘기했어요. 이미 했는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간과해버려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듣지도 않아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옛날 옛책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독서를 합니까? 우리가 왜
강의를 들으러 오니까 들어야 해요. 내가 오는 것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힘이 도출이 돼요. 그것도 안 하면 나 혼자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인류사에 많이 있어요. 엘레나 페란자도 그랬어요.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인류사에서 생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 읽고 첫 단계 그것을 다 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물론 이론에 따라서 달라요. 동양에서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우리 동양 사회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이론이 짱짱해요. 우리 인터텍츄얼리티라든가 마크신의 대화론이라든가 이런 거 요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2500년 전에 1600년 전에 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 황정단이는 1100년대 사람이죠. 청나라 때. 북송 때. 그런 사람들 이론서가 12권으로 요즘 전체 다 완역돼서 나왔는데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터텍츄얼리티 하전에 상호text성. 그 크리스테바가 한 얘기 있죠. 그 이전에 바흐진 있죠. 대화론, 카니발이론.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황정전이니 그런 다 그 이전에 다 문심 조령, 유형, 기원은 500이죠. 구체적으로 다 시랑 무엇인가 하면서 다 있어요. 그거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선생님 5분 남았어요. 네. 5분 남아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되거든요. 시간이 50분 저는 남아요. 사회자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저도 사회를 가끔 보는데 좋은 내용. 사회자가 제일 어려운 것은 단답질문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느라고. 많이 도와드린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저도 궁금했고 예. 그런 질문이 왔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선생님은 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시를 왜 쓰냐. 네, 선생님 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이론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시 속에. 시를 통해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질문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선생님 예시를 쓰시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듣거든요. 선생님의 네. 시를 궁극적으로 나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아까 선생님은 저는 이런 거 표현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충동이신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 무슨 얘기가 한 게 있었냐면은 선생님은 앞으로 시 쓰기 전략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략이 없다. 전략은 전략 같은 소리가 하느냐. 네, 전략은 좀 그렇지만. 아, 네. 그리고 너의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 있냐. 계획 없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한다면 시를 쉽게요. 시를 계획 따라오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 쓰는 사람은. 쓰면 쓸수록 알아요. 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가끔씩 땡겨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 사람은 외국인이라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듣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쓰기가 있다면 방법이라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 난 계속 쓰기다. 그거 말고 뭐 있냐? 그리고 시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다. 연역적이냐 기납적이냐. 참으로 기납적인 것이 시의 세계다. 저는 연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납적이에요. 해봐야 알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달을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갑니까? 딴 동네로 가는 게 시예요. 그 동네 따라가봐야 돼요. 하고 또 내가 땡겨야 돼요. 저거는. 그러면서 줄자리가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대답을 잘하셨어요. 아니, 좋은 말씀. 예, 시간이 너무 한간에. 없다고 시간 너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듣고 싶은데 좋은 말씀을 중간중간에 좋은 같은 꼭 필요한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하고 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도 어디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뭐 신병 잡기 얘기하고 끝나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뭔가를 좀 전하고 싶다. 이제 그 의지가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전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 저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니요 끝났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말씀 겸. 인사라는 게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필요 없고요. 맞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여기 저 잘 못 봤거든요. 2층에 잠깐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여서 맞아요. 쉬는 시간에 내가 가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조금 봤어요. 그러다가 빨리 오세요 해서 보다가 왔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공간에서 저는 지금 많이 행복한 공간입니다. 선생님들 머리 문제 많은 공간이고, 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다 이 행복을 제가 갖고 있다는 나눠드리고 싶고요. 시는 예술을 하는데 시 쓰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왜 안 씁니까, 시를? 시 안 쓰시면 뭐 가지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좋은 작품으로 네.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مثل كلمة واحدة. كلمات سيونغ دونغ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ترجمة وأداء طاهر عصفور من الأردن. شفتا الأبدية، الأرض والسماء، هناك نعيش مثل كلمة واحدة. كخاتم يثبت دون معرفة اليد المختمة. الناس تحيا مثبتين في العالم. لا أعرف أين أنا اليوم. يد تنقش آثار يد، قدم تنقش آثار قدم. ما الحياة إلا أن تجد طريقا في الخواء. الطير يعلم أن الخواء خلود. أن تكسر حاجزا تلو الآخر، تلك هي الحياة. تزداد برودة الحياة كلما طالت. في نهاية المطاف يتخلى الوقت عمن دونه. في يوم ربيعي ما، عندما تصاحب الريح أزهار الكرز، ستغدو المباني جبالا، والأزقة وديانا، والناس ماء. الناس يدخرون الغرابة التي أنهكتهم مخافة الاعتياد. ينزلق من شفاههم ملاك، فيغدو ابتسامة واحدة.